2018 소비 트렌드는 가심비. 마음의 만족을 최우선시하는 소비다. 이렇게 유명 브랜드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마음을 훔쳐 덕후까지 양탄하는 제품들이 있다. 일명 작은 브랜드. 평범한 엄마에서 SNS에 취미로 올리기 시작했던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내가 쓰려고 만들었던 물품들이 입소문을 타고 매출이 쑥쑥. 그들의 승승장구 비법을 알아본다. SNS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주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대구광역시의 쿠킹 스튜디오. 인기 비결은 바로 집에서 바로 만든 것 같은 소박한 요리. 주로 일본 가정식을 선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취미로 요리를 해서 올리고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SNS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76,000명 정도 되고요. 더운 여름 입맛 살려줄 냉메밀부터 두부튀김, 연어 아보카도 유부초밥까지 보기만 해도 침샘 폭발. 처음부터 상품화 시키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모든 소스들이 제가 평소에 먹던 음식이었었어요. 지금은 취미가 사업이 되어서 소스나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신문 방송학을 전공한 보연 씨. 6년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일본 음식을 접하게 됐는데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면서 간이 세지 않고 담백한 일본식 요리를 아이에게 만들어주던 걸 SNS에 올렸고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위주로 음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일본식 소스 만드는 법과 활용법을 묻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스를 구하고 싶다며 팔아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다고. 2달여를 고민하다 소스를 병에 담아 어설픈 손글씨로 라벨을 붙여 플리마켓에 가지고 나갔는데 짧은 시간 내에 완판! 게다가 플리마켓 판매 소식을 접한 SNS에서 주문이 폭주하면서 부랴부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야말로 강제 창업인 셈. 처음 4종류의 소스로 시작했던 사업은 현재 18가지 상품으로 확대됐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보연 씨. 얼마나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00건 정도 됐어요. 소스를 활용하면 요리 솜씨가 없어도 간단하게 뚝딱 음식을 만들 수 있어 워킹맘이나 신혼부부들이 즐겨 찾는다. 한 달에 한 번씩 공동구매 형식으로 소스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매달 판매율이 수직 상승을 했었어요. SNS 입소문 덕분에 치솟는 주문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난해 10월엔 작업실을 확장하고 직원들도 늘렸지만 보연 씨가 고수하는 원칙이 있단다. 기대로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리고 식감도 떨어지고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 손을 거쳐 음식을 만드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녀가 가장 신경을 쓰는 건 바로 SNS 관리. 제품을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법을 알려줌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 일종의 AS인 셈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요즘은 SNS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인기. 지난 4월 한 백화점에서 진행한 팝업 스토어에선 SNS를 보고 온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식품 쪽에서 저희가 매출액을 1등 했었어요. 6살과 2살 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박윤미 주부. 우와, 신상 올라왔네. 딸 가진 엄마의 특권이라고 할까? 아기자기하게 꾸며주고픈 마음에 예쁜 상품을 볼 때면 지갑이 절로 열린다고. 이런 윤미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온라인 쇼핑몰이 있었으니 자체 제작하는 옷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특별하기도 하고 면으로 된 거로 만들어지고 입히기 좋아서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윤미 씨처럼 딸을 키우는 엄마들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유아동복 정식 브랜드 홈페이지를 연 정재영 대표. 재영 씨 또한 첫 출발은 SNS였다.
딸 아리미를 출산한 후 딸과 커플로 할 머플러를 만들어 올린 게 블로그에서 인기를 끌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아기 일상도 올리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재영 씨의 뛰어난 패션 감각과 손재주가 한몫했는데 그 후 블로그에서 엄마들에게 소일거리로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어느덧 연매출 7억 원에 달하는 업체로 성장했다고. 딸을 가졌으면 저기에서는 한 번쯤 사보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쇼핑몰로 좀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도 오르면 더 좋겠죠. 시작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 컨셉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직접 필요한 걸 만든다는 것. 금방 아기들이 커버리면 사이즈에 안 맞아서 금방 못 입히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피스로 어렸을 때는 입혔다가 나중에 크면은 블라우스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품은 끈으로 조절해 아이가 자라더라도 좀 더 입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제품을 티셔츠와 가디건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도 엄마들 사이에 인기. 6개월부터 5살까지 어린아이가 입는 제품이다 보니 소재는 면 100%, 국내산 원단만을 고집한다고.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아토피가 살짝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 100%가 제일 몸에 좋더라고요. 알러지도 없고. 초보 엄마들이라면 아이 옷 고를 때 사이즈 때문에 고민해본 경험 한 번쯤 있을 터. 그런 초보 엄마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사이즈 및 소재, 액세서리 착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해 구매가 쉽도록 했다. 또 하나 신경 쓰는 게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제품 포장. 짬내서 이제 고맙게 고객님들이 찾아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저희도 보답을 하고 싶었고, 정성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최근 SNS에선 자체적으로 입소문을 탄 작은 브랜드가 여기저기서 탄생하고 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제작자와 소통이 용이해 즉각적으로 소비자의 니즈가 제품에 반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유통 비용이나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요. 이처럼 SNS 상에서 유행하는 상품은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인기를 끌고 있어 작은 브랜드만 모아서 파는 상설 편집 매장이 백화점에 문을 열었고, SNS에서 입소문 난 제품들만 모아서 파는 특화존을 설치한 마트도 생겨났다. 하지만 입소문만 믿고 무턱대고 창업에 나섰다간 대박 아닌 쪽박을 찰 수 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브랜드 런칭 후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보현 씨. 저희가 이제 방부제나 첨가물질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상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초기 유통 과정에 대해 잘 몰라 벌어진 실수였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이다 보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더 넣는 방법이라든지 포장법을 바꾸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고쳐 나가면서 성장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올해 창업 5년 차 정재영 대표 역시 처음엔 녹록지 않았다. 가서 뭐 원단은 어떻게 보는 거고, 공장도 거래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진짜 힘들었어요. 공장을 구하기 위해 애써 발품을 팔아도 마음에 드는 곳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 또 애써 만든 디자인이 도용돼 쓴 눈물을 삼켜야 했던 적도 있었다. 법적 안전장치로 상표권 등록을 해놓은 상태지만 이마저도 얌체족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재영 씨. 대중에게 신속하게 알려지는 만큼 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들에 피해를 주지도 말아야 되겠고요. 작은 브랜드 창업도 창업. 시장 조사부터 법제도를 들여다보고 모두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팬들의 지지로 성장하는 작은 브랜드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 결혼 10년 차 부부의 작업실인 이 공방에서 살림 좀 한다는 부부들 사이 입소문 자자한 주방용품이 탄생하는데 바로 도마다. 편한 택배 대신 수고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
토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물배임도 없고 뒤틀림이 전혀 없더라고요. 통 원목을 일일이 손으로 깎아 만들다 보니 하나 제작의 7일은 기본. 때문에 기성품보다 몇 배 비싸지만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신랑이 나눠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우리도 써보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아 이거 제품으로 만들어도 좋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그냥 사실 달라고 하기에는 미안하니까 그러면 팔았으면 좋겠다. 건축 설계사였던 남편 태영 씨는 취미로 원목 가구와 소품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곤 했다. 그런데 하나 둘 사고 싶으니 팔아달라는 주문이 들어오면서 과감히 전업을 했다고. 솔직한 것 같아요. 저희는 숨기는 것도 없고 저희가 먼저 써봐서 예쁘고 튼튼하고 좋으면 소비자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도마, 원목 스피커에 큰 식탁까지 자연의 미가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도 실용적인 태영 씨의 제품들이 작은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미술을 전공한 아내 역시 지금은 남편을 따라 나무를 깎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 건 취향 저격당한 고객들이 자진해서 입소문을 내준 덕분인데 이처럼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 관계를 넘어 강한 유대감과 신뢰는 작은 브랜드를 이끄는 힘이다. 손맛이 나는, 정이 묻어나는,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좀 찾게 되더라고요, 천천히. 이제는 부부가 작업에만 매달려도 주문량을 따라잡긴 어려운 상황. 하지만 태영 씨는 이 공방을 시작했던 처음 그때와 똑같이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만 제품을 완성해 간다. 계획에 없던 창업의 길에 들어섰지만 즐기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만족스럽다는 부부. 예비 창업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가오고 제품의 퀄리티를 느껴졌을 때 사람들도 우리의 제품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한 번 더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객 감동은 크게, 품질은 확실하게. 새로운 창업 시장, 작은 브랜드들의 작지 않은 큰 성장을 기대해 본다.